인구 감소로 응급 환자가 줄면서 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지역의 의료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집중호우 시기를 앞두고 재난 우려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있지만 도내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27일 김제시 오정동의 한 폐지 재활용 공장에서 악취를 맡고 근로자 1명이 쓰러졌습니다. 3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023년 전북 지역의 농가 소득이 726만 원 늘어 처음으로 5천만 원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할 때 바로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데요. 특히 심야나 새벽처럼 취약 시간대에 다치거나 아플 경우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응급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응급 환자가 줄다 보니 병원들도 수지가 안 맞아 응급실 문을 닫는 건데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지역의 의료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이 마련한 지역의 응급의료 현실 기획보도, 이나라 기자입니다. 부안군의 한 지역 의료기관입니다. 지난 1일부터 24시간 운영하던 응급실을 닫고 야간 진료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주말엔 오후 5시, 평일엔 밤 10시 이후엔 응급 환자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위급한 상황에 맞닥뜨릴지 모를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여기 응급실 10시밖에 안 하지. 그러니까 그게 아직 이제 인식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려요. 상당히 불편해요. 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여튼 경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24시간. 그게 제 바람이에요. 병원이 응급실 운영 시간을 축소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줄어들고 의사 인건비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어려웠죠. 우선 인력이 인건비가 최고 문제죠. 이걸 운영하려면 보통 의사가 3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인건비랑 사실 의사 선생님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시골 이런 데가 더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안 오시니까. 응급실이 사라지면서 부안 지역에 남은 응급실은 단 한 곳. 이 병원도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환자분들이 오히려 많으면 좋은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요. 운영하는 게 오히려 힘들어요. 그리고 억지로 좀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저출생 대도시로의 유출 등 지역 인구 감소가 응급 의료 환경 열악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하게 된 병원은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부안군은 재정 여건과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어서 응급의료 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있는데요. 금액이 적다 보니 아마 에서도 지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에선 남원시와 김제시가 응급실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년 뒤엔 지역의 응급실이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집중호우 시기를 앞두고 재난 우려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있지만 도내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 일대 농경지입니다. 이곳은 집중호우 때마다 하천이 범람해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는 지역입니다. 주민 민원이 따르면서 지난 2021년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순창군은 43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경지 인근 하천 1.1km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공 시점이
오는 7월 말이어서 집중호우 시기를 앞두고 주민들은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의회도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곳이 해년마다 상습 침수 구역이라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침수가 돼서 주민들의 농민들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에 있고 그렇게 집행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순창군은 하천물이 농경지나 제방에 침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돌쌓기와 제방 메우기 등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대다수가 이제 침수된 지역이기도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도 침수된 부분입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보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 완료 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임시 예방 시설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2023년 전북 지역 농가 소득이 전년보다 16.9% 늘어 처음으로 5천만 원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 소득이 726만 원이 늘어 5,017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업소득이 22%, 농업 외 소득이 13.2% 늘었으며 공적보조금 등 지원 시책에 따른 이전 소득도 17.7%, 비경상소득은 17.8%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3시 10분쯤 김제시 오정동의 한 폐지 재활용 공장에서 악취를 맡고 근로자 1명이 쓰러지고 3명이 어지러움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침전물 제거기계 뚜껑을 열던 작업자가 악취를 맡고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의식을 잃은 40대 A씨와 어지러움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한 20대 등 4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4.10 총선 당선자 중 정읍 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가장 많은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의 윤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해당 선거구 선거 비용 제한액에 근접한 2억 7,340만여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자별로 보면 전주시갑 김윤덕, 전주시일 이성윤, 전주시병 정동영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낙선자 중에서는 남원장수 임실순창 국민의힘 강병무 후보가 가장 많은 2억 5천여만 원을 사용했으며 같은 선거구의 한국농어민당 황희돈 후보가 가장 적은 1,000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갑질 의혹으로 사직서를 냈던 전북특별자치도 간부 공무원이 이를 철회하면서 도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도에 사직 철회서를 제출했던 A 간부가 연차 휴가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이미 A 간부의 사직서를 수리했으나 사직 공무원은 이후에도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검찰 등 5개 기관의 비위 면직 조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사직서 철회 의사를 밝히면 다시 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입니다. A 간부는 사직서를 철회한 뒤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도는 29일부터 그를 총무과로 대기 발령할 방침입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기초조사를 거친 뒤 조만간 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세계적으로 희귀한 버섯으로 알려진 모렐버섯의 인공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모렐버섯은 위염과 식욕부진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게르마늄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고 단백질은 모기버섯보다 2배가량 더 많습니다. 2000년 이후 중국이 처음으로 인공재배에 성공했지만 소비가 증가하면서 건조버섯 1kg당 50만 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해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모렐버섯 인공재배 연구를 추진해온 농촌진흥청은 재배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농가 소득 증대로 연결할 방침입니다. 비판 기사를 빌미로 임실 지역 공무원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28일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업 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 위도면 복지회관에서 28일 전북 서남권 해상폭력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경청회가 열렸습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폭력 사업은 고창 부안해역에 14조 원을 들여 2.46기가와트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양육점 위치가 부안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보상 절차, 주민 참여제도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경청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6월 한 달 동안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를 일제 단속합니다. 해경은 어선 승선원이 바뀔 경우 파출소나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고 적발됐을 땐 최대 15일간 어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안해경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며 지난해 관내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 16건을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기간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최근 재개했지만 전북에선 당장 언제 열릴지 기약조차 없어 결국엔 공연불에 그치는 게 아니냐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 여부와 관련해 아직까지 대통령실 측과 협의가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토론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전북과 경북, 또 광주와 제주 등 4곳을 곧 찾을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노동 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전북은 언제 찾을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하는데요. 전북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리게 되더라도 당장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개최 시기는 6월 이후에서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노암 제1농공단지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 2024 활력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암 농공단지에 국비 등 31억 원을 들여 근로 친화형 쉼터와 범죄 안전 스마트 시설, 상생 문화 공간 등을 조성합니다. 노암 농공단지의 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 중심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선정을 앞두고 정읍에서는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은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기원과 정읍을 바이오 산업 허브로 육성이라는 문구를 들고 카드 섹션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정읍시는 지역 소재 연구개발 혁신기관의 신약 후보물질 전임상 효능 검증과 같은 기술력에 기반한 신정동 첨단 산업단지 일대를 신성장동력 바이오 산업단지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읍과 전주, 익산을 연계한 삼각벨트를 구축하고 각 지역의 바이오 강점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순창군이 매년 15개 이상의 소프트 테니스 대회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29일부터 2024 소프트 테니스 주니어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을 공설 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